그래서 일정하게 그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싶어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지금 이거는 라이브로 지금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1시간 정도 라이브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2부가 있습니다. 그 2부는 지금 촬영이 다 돼서 제가 끝나면 바로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2부에서 할 얘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그 2부를 들으시면 2부에서 말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 건지, 왜 그게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두 개 부로 나누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도 같이 꼭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을 표현하자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선발 기조의 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발 기조의 유지라는 거는 저도 저걸 처음 들었을 때, 저거는 이제 대교육 발표 원문 그대로입니다. 대교육 발표에서 선발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2028학년도에 수능이 바뀌고, 그리고 5등급제로 바뀌고, 이렇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선발 기조를 유지했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발 기조 유지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볼 건데, 그 선발 기조 유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부 전형이 다양화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들여다 봤더니 선발 기조의 유지보다는 세부 전형이 다양화됐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발 기조의 유지라는 게 뭘 말하는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세부 전형이 다양화되면은 사실은 기조가 유지됐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말한 거는 이 수시 정시별 모집 인원이라든지 전형별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중심 전형이 사실은 같더라. 27이랑 28이랑 비교했을 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수시와 정시로 인원을 나눠서 보자면 이 2026학년도, 7학년도, 8학년도 이렇게 순서대로 위로부터 아래로 쭉 돼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정시가 조금씩 줄고 있죠. 20.1%, 19.7%, 19.2%. 그 당연히 이제 반대편은 수시일 테니까 수시는 저기 있는 대로 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분께서 역대 최고라고 써도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역대 최고죠. 수시 모집 인원이 역대 최고로 많은 해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79.9%와 80.8%니까 1% 정도가 차이가 채 안 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형별 모집 인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저 수시와 정시를 통으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수시와 정시 안에 각각의 전형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건 일부러 이제 비율로 안 하고 숫자로 한번 보십사 하고 보여드렸는데, 저기 맨 위에 수시에서 지금 여기 이제 수시가 여기 있죠. 수시 여기 보시면 교과 전형을 보면 2027학년도에 156,403명에서 28학년도에 157,991명입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은 지금 전체 모집 인원도 좀 증가를 했죠. 모집 인원도 3,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1,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게, 1,500명 정도 늘어나는 게 과연 뭐 자연 증가분이냐 어떠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게 뭐냐 이거야.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걸 쭉 보면 이게 157,991명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학종이잖아요. 84,000명 이렇게 뽑죠. 그리고 실기 실적이 그 다음으로 21,000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시의 중심 전형이 교과가 되더라라는 거는 27학년도와 28학년도 똑같더라. 그게 이제 선발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 하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수능이라는 것도 정시의 수능이라는 것도 정시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선발 비율이 높은 것이 바로 수능이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발 기조의 유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냥 인원만 딱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5만 7,991명입니다. 수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8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수능이 6만 1천 명이니까 제일 많이 뽑는 게 전체적으로 봤어도 제일 많이 뽑는 게 교과 전형이고 그다음 종합 전형이고 그다음 수능이고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논술은 뭐 12,000명 정도를 뽑기는 하지만 실기 실적보다 더 적게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도전하는 게 상대적으로 도전하는 게 이제 실기 실적보다는 다른 게 조금 더 많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4개 전형만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교과 위주 전형하고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4가지의 전형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저렇게 숫자로만 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딱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자면 이게 바로 전국 대학 기준으로 각각의 전형들의 선발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49.9%에 달하게 되죠. 그리고 종합 전형이 26.7%, 논술이 4%, 그리고 수능이 19.4%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통계에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어서 보자면 먼저 비수도권을 보자면 뭐가 많이 늘어났죠? 교과가 많이 늘어났죠. 교과가 이게 동일한 학년도입니다. 2028학년도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가 66.9%로 거의 뭐 20% 넘게, 그렇죠? 거의 20% 가까이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과가 그만큼 늘었으니까 다른 것에서는 줄어야 되잖아요. 수능이 절반으로 줄고 그리고 종합전형도 약간 줄어 있죠. 논술도 아주 큰 폭으로 줄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는 논술이 거의 논술로는 거의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수도권으로 바꿔보면 어떤가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수도권으로 바꿔보면 제일 긴 막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제일 긴 막대가 수능이라는 걸로 제일 긴 막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종합전형이 수능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서 종합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이 엇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권 대학들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교과 전형은 당연히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 늘었으니까 교과 전형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소의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해서 부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혹시 오늘 학생들 있으면은 학생들이 조금 채팅에 익숙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혹시 있으면 저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실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다 지금 학원 가 있지 않을까? 다 학원 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리고 그 1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2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1학년 학부모님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서울 소재 상위 15개 있어 이쯤이 저라고 해달랬더니 또 내가 영어를 안 좋아하는 거를 딱 알고 이쯤이라고 했네요. 저 친구한테 응원 많이 보내주세요.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잘 될 거라고. 이쯤이 분 영어를 못 해가지고 내가 WJP-QEM 저걸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뭐 한글로 저걸 놓고 이렇게 치면 한글로 놓고 치면 저렇게 나오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하면 1학년 학부모님들이나 1학년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몇 개 없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몇 개 없는 거고 2학년인들은 이제 조금
그래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15개 대학으로 이거를 범위를 더 좁혀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41.6%, 41.6%. 그리고 종합전형이 또 두 번째로 많기는 합니다. 36.4%. 그리고 교과전형이 12.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논술이 또 9.6%로 꽤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 보면 권역별로 중심 전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으로 보거나 비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수도권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수능의 비율도 꽤 많이 높아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28학년도만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가? 2018학년도만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를 비교해도 전국 기준으로는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은 어떤가?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도 약간 수능이 줄어들고 학종이 조금 늘어난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수능이 가장 높은 선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수능이 굉장히 높은 선발 비율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 학종이고 그다음 교과고. 그래서 순위가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순위가 역전된다는 거. 권역별로 순위가 역전된다는 거는 대학별로도 이런 순위가 역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앞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선발 전형의 비율은 10%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경북대 같은 경우를 보면 경북대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 정도로 수능 위주 전형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 밤색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시고요. 요 옆에 있는 것들이 수시예요. 수시와 정시인데 물론 이제 정시가 반드시 수능만 있는 건 아니죠. 수능 말고 다른 것도 있으면 좀 이따 다른 대학도 나오죠. 그래서 정시에 수능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이제 둘 다 수능 전형이거든요. 이게 수능 전형이 21% 정도 가량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에 있지만 그 비수도권 대학이 10%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도 반드시 10%의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대학을 보면 건국대 같은 대학을 보면 건국대는 단촐하죠. 아주 이렇게 단촐하게 저 위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 인재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뭐 지역 인재 학교장 추천 따로 있고 교과 우수자 따로 있고 뭐 지역 인재 따로 있고 지역 인재 교과겠죠. 그리고 일반 학생 뭐 종합 전형 그리고 지역 인재 교과 전형 뭐 이런 식으로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도 있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를 또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수도권 대학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도 굉장히 전형이 세분화돼서 나뉘어져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대학으로 이런 대학이 있죠. 성균관대라고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논술도 지금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언어와 수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언어형과 수리형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서류형만 해도 저기 세 개가 존재하죠. 서류형만 해도 저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면접형도 세 개나 존재합니다. 세 개나 존재하고 여기 보시면 수능 같은 경우도 여기 정시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학생부 전형 있잖아요.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정신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끝에 있는 융합 전형 있죠. 융합 전형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게 학생부 전형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에 수능 위주 전형이 일반 전형하고
여기 일반 전형하고 특화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누어 선발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건국대 같은 경우 45.68% 정도의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합쳐서 보면 40%, 40.9% 정도 되죠. 이 두 개 합쳐 보면 40.9% 정도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대학으로 이제 뭐 연대 같은 대학을 보면 이렇게 뭐 추천형 저쪽 끝에 추천형 저 잠깐 옮겨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추천형이 이제 대표적인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종합 인재형이라고 이름을 좀 바꾸기도 하고 모집 단위가 조금 바뀐 그 종합 인재형이라는 전형 활동 우수형이 있었죠. 그래서 활동 우수형이 있었는데 이게 종합 인재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다음 탐구형 인재, 탐구 인재형, 탐구형 인재는 아니지. 탐구 인재형이라고 종합 전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종합 전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없지만 이제 해외고 전형 이 따로 있죠. 이게 따로 있는데 이 탐구 인재형 안에 그걸 이제 두 개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끝에 보니까 저 끝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고동색의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보시면 3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1% 정도의 수능 위주 선발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 대학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학별로 좀 찾아보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학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부 전형이 좀 다양화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부 전형이 다양화됐다. 어떻게 다양화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학생부 교과위 전형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교과 정량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과 정량 10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과 정량 100%라는 이 부분이 몇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나오게 됩니다. 교과 정량 100% 또는 교과 정량 플러스 출결 또는 교과 정량 플러스 교과 정성 또는 소류 종합 뭐 이런 식으로 다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8학년도에서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라면 바로 그런 이 전형이 하나로 단일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큰 전형의 종류는 똑같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세부 전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혹시 이 정성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죠? 정성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정량이라는 거는 이제 석차 등급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거를 가리키고요. 그렇게 가리키고 정성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나 서술을 평가하는 걸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 들어오신 분은 강사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요즘 강사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강사 교육도 하고 있어가지고 강사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벌써 가셨구나. 제가 조금 늦게 봤네. 네, 자, 그래서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 보시면서 계속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성평가는 숫자와 서술을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술을 이제 그 부분에서 해석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대학 측에서. 정량평가라는 거는 저 위에 있는 대로 그냥 학생부에 있는 석차 등급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식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어떤 대학은 그럼 교과 100으로 하고 어떤 대학은 뭐 출결을 넣고 어떤 대학은 또 정성평가를 집어넣느냐 뭐 그게 이제 대학마다 다르죠. 그래서 대학별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제가 이제 오늘 언급은 해드릴 겁니다. 언급은 해드릴 건데 이제 그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은 크게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서류형이나 면접을 분리하거나 신설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서류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있었던 것에서 서류 100%를 보던 대학이 갑자기 이제 서류 100% 전형하고 면접이 들어가 있는 전형 두 개로 나눈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뭐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네오 면접형하고 네온 르네상스 면접형하고 네온 르네상스 서류형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류형과 면접형을 분리해서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이제 44개 대학에서 46개 대학으로 증가했습니다. 논술 인원도 한 300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이제 3개 대학이 증가하고 1개 대학이 폐지가 됐어요. 부산대가 폐지가 됐고 나머지 3개 대학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46개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가 좀 존재하는 거고, 수능 위주 전형도 이제 수능 100% 전형이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수능 100%가 아닌 대학들도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수능 100%가 대부분의 전형이었는데 그 수능 100% 전형이 수능 100%뿐만 아니라 수능 100%의 교과 정량, 즉 계산식이 존재해서 그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 전형이 있고, 그리고 교과 정성이 추가되는 전형이 있고, 그리고 출결이 추가되는, 그 출결도 정량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량 평가 안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변화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근차근히.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첫 번째는 이게 전형 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은 대학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많은 대학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대학들을 보는 게 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대학들의 전형 계획안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오늘 그 제가 금요일날 하는 라이브 말고 이 라이브는 들어본 적이 없고 오늘 이런 데서 뭐 한다 그래서 갑자기 뭐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면 잠깐 1이라고 숫자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쟤는 누군데 저렇게 시꺼먼 옷을 입고 저렇게 서갖고 일기예보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1이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우리 학생은 그 검정고시생들을 위한 기준이 따로 있어요. 뭐 비교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시 모집 요강에 나올 거예요. 우리 의대생, 미래의 의대생 좀 계시네요. 네. 어때요? 들을만 하세요? 빨라요? 1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 혹시 빠른지 말씀해 주세요. 그 1이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라이브를 해요. 이번 주에도 라이브를 할 겁니다. 내일 모레. 오늘 그 감시하러 와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감시하러 와 있는 사람이 금요일 날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2부 연사께서 지금 감시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그 2부 연사분하고 오늘 다 못다한 얘기를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할 거니까 오늘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거 하시고 그다음에 2부에서도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금요일 날 같이 라이브를 또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장님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서 볼게요. 자, 지금 한 분만 좋다고 했어. 한 분만 좋다고 해서 나머지 분들은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좋으실 거예요. 자, 석차 등급, 그러니까 학생 교과 전형은 핵심이 뭐냐면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석차 등급의 변별력이 약화가 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이 변별을 위해서 추가 전형 요소를 이제 추가 전형 요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변별을 위해서. 그러니까 변별을 하려다 보니까 교과가 이제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렇게 추가 전형 요소로 이렇게 갖다가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럼 그 추가 전형 요소가 뭐냐? 바로 교과 정성 평가라든지 출결이라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교과 정량 평가에다가 뭐 정성 평가를 집어넣는 대학도 있고 출결을 집어넣는 대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각 대학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보십사 하고 부탁드리면 이제 선뜻 안 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저희가
PDF 파일을 몇 개 만들었어요. PDF 파일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된 거, 이렇게 딱 정리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잘 안 보이나? 회사에서도 칭찬받고 뭔가 제안서로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고퀄리티의 PPT를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찾게 된 게 바로 이 젠스파크입니다. 이 젠스파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면 에이전트 기능 중에 딥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딥 리서치를 하고 PPT를 만들면 당연히 결과물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요청사항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딥 리서치가 한 결과물을 볼 건데요. 보기를 눌러보면 어떤 데이터들을 조사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가장 최신의 정보들부터 옛날 정보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단순히 하나의 정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기야, 나 합격할 수 있게 같이 기도 좀 해주라. 아, 제발. 기도? 합격은 운이 아니야. 확률이야. 원티드로 합격의 가능성을 업. 합격은 원티드. 센터장님 보여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뭐 정성 평가가 어떻고 정량 평가가 어떻고 뭐 면접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약학 계열 그리고 주요대라고 해서 25개 대학만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25개 대학만. 그래서 여기 오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죠. 저희 설명회 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설명회 페이지에 오시면 요거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니터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전화기나 이런 걸로 저기 QR 찍으면 바로 설명 페이지 연결되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올라갔죠. 저거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바로 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리를 좀 해봤어요. 3가지 정도로. 그래서 교과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2027학년도에도 정성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유지니까. 근데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반영 비율을 높였어요. 정성평가 반영 비율을 높여가지고 강화에 제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 대학이죠? 12개 대학이죠. 12개 대학. 12개 대학이 저런 교과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해되셨죠? 교과 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출결 반영은 파이랑 수학님 9시입니다. 9시에 수업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게 그 세미나 카페에 올리셨던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단국대나 서강대나 중앙대는 출결을 반영을,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도 출결 반영을 해왔었는데 그 출결 반영을 그러니까 출결 반영을 원래 하던 것에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유지를 시키거나. 근데 광운대, 아주대, 인하대, 홍익대는 이제 2028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에 출결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7개 대학입니다. 그럼 19개죠. 12개, 7개, 그럼 19개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교과 정량 100%에 몇 개가 나와야 되나요? 6개가 남아야 되잖아요. 6개. 그러니까 여기 수도권 주요 25개 대학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5개만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24개 대학이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과 정량 100% 하는 대학보다는 교과 전형이지만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교과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25개 대학 중에 이제 서울대를 빼고 24개 대학 기준으로 하면 반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 반, 정성평가를 하지 않는 대학 반. 출결은 사실상 보통은 이 병결 말고 이게 무단결이라고 하죠. 요즘 무단결 말고 뭐라고 하죠, 센터장님?
예, 예. 뭐 다른 말이 있는데 무단결 말고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3일 뭐 보통 3일 이틀 요렇게 보통 잡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잡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비교해 보면 반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아래 예, 미인정 결석 맞습니다. 미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만 해당하는 거죠. 아 역시 똑똑하시네요. 다들 미인정 결석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라이브의 맛이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인정 결석을 보통 잡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왜 색깔이 있을까요? 제가 피부가 시꺼매가지고 이 색깔이랑 구별이 잘 안 되죠. PD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구별돼요. 이게 원래 그래서 원래 이제 저한테 조명을 엄청 쏴주는데 제가 더워서 못 하겠다고 언젠가부터 이제 제가 좀 짜증을 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조명을 안 쏴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좋아요. 보시기만 괜찮으면. 근데 여기는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여기는 왜 색깔이 이렇게 돼 있을까요? 색깔 돼 있는 학교가 몇 군데요? 빨리 세보세요. 색깔 돼 있는 학교가 총 몇 군데인지. 아무도 안 세고 계시는구나. 조금 늦나? 어우, 색깔 돼 있는, 그쵸? 9 나옵니다, 9. 그렇죠. 이 9개 대학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이 9개 대학은 졸업생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2028학년도에 교과 전형을 받으면 9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업생을 다 받으면 9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으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되나는 고민이 막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학이 15개 대학은 야, 재학생만 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색깔 안 들어간 대학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색깔이 들어간 대학들은 9등급하고 5등급을 어떻게 치환하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쵸? 또 어떤 대학은 국수형사를 반영하는데 국수형사 교과를 반영하는데 그 국수형사에 반영 비율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어디는 수학을 많이 보고 어디는 국어를 많이 보고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별 환산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혹시 이게 굉장히 지금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럼 9등급하고 5등급을 어떻게 하지? 그게 혹시 궁금은 하시죠? 지금 중요하게 알아야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은 중요하게 알아야 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은 할 수 있잖아. 9등급 체계를 5등급 애들이랑 어떻게 경쟁을 시키지? 그게 궁금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궁금해하지만 할 거야. 자, 그래서 9등급과 5등급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졸업생 지원이 가능한 전형일 때요. 졸업생 지원이 가능한 전형일 때 보면 이게 9등급의 성적에 평균과 원점수와 표준 편차를 활용을 하면요, 이렇게 그 친구가 몇 %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 계산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9등급 체계에서는 저렇게 표준 편차라는 게 제공이 되거든요. 원점수 이 친구가 93점을 받았는데 평균이 66.4고 표준 편차가 19.8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9등급 체계인데 5등급 체계는 저기 표준 편차가 빠지고 석자 등급도 뭔가 바뀌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얘네를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으로 숭실대나 인하대나 경기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를 계산을 해서 Z점수라는 걸 만들고 그 Z점수를 가지고 이 8.96%라는 거를 산출을 해요. 아니 우리 그 계산식은 대학이 알아서 다 해요. 우리 안 해도 돼. 그럼 나중에는 계산식도 제공할 거야. 내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계산식도 제공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의심하지도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엑셀이 계산한 거라서 저 8.96%가 맞아요. 그러면 5등급 체계에서는 1등 10%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근데 저 친구 8.96%니까 1등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등급 애들이랑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 대학이 숭실대, 인하대, 경기대 이런 대학들이 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저런 거 다 헷갈리니까 건국대는 정확히 발표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단국대나 단국대만 정확히 발표되고 나머지 이제 건국대, 세종대, 뭐 가천대, 광운대 이런 대학이 막 명확하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석차 등급별 점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국대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9등급은 여기 9등급으로 저 잠깐만 옮겨주실래요? 9등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등급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9등급이 쭉 있는데 1등급은 예를 들어서 100점을 주고 2등급은 이게 몇 점이야? 내가 잘 안 보인다. 99점을 주고 3등급은 98점을 주잖아요. 4등급은 96점을 줘요. 이렇게 주는데 5등급 제에서는 1등급이면 100점을 주고 2등급이면 98점을 주고 3등급이면 93점을 93점 맞나요? 95점인가? 그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벙벙 띄어 있죠. 벙벙 띄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자 등급별 적용, 점수 적용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서 보통은 다 구체화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동국대처럼 동국대처럼 5등급을 그러니까 이게 1번 대학이랑 2번 대학 같은 경우는 9등급 애들을 5등급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국대는 5등급 애들을 9등급으로 맞춰요. 5등급 애들을 9등급으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졸업생 지원이 가능한 대학만 이런 거예요. 재학생만 아까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5개. 15개 그 대학들. 그 말고도 재학생만 쓸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재학생만 쓸 수 있는 대학들은 그냥 5등급을 갖고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9등급에서 5등급 넘어갈 때 9등급, 5등급이 동시에 오게 되는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다 말이죠. 그리고 아예 전형을 분리한 국민대 같은 경우도 있어요. You, just you, building your app on base 44. Describe it. And it's real. One thought leads to more thoughts. Layer by layer, taking shape. When you need your tools, bring them in. They just click. Okay, kick it up a notch. Create something smarter, something powerful. Style counts, so give it your touch. Big or small. Next idea hits at 2 a.m. Of course it does. Keep building. Ask yourself, wait, I built this? Damn right. Base 44. Build it your way. 기존 툴은 자유도가 좀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다양한 팀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필터도 만들어 보고 어지에서 통합 버전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창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원데이닷컴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일이 다 개발팀들에게 문의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먼데이로 세팅을 해놓고 그걸 보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 관리하는 리소스는 거의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을 도입하셔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전형은 재학생만 쓸 수 있고 한 전형은 졸업생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각자 경쟁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 구조의 차이를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별 관심 대학의 이 전형 계획안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투스닷컴에 오시면 입시 채널이라는 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목표대학 온의 대학별 자료실이라는 저 부분이 있어요. 저기 오시면 여기 2028학년도 여기 제 머리 있는데 2028학년도 있죠. 예, 2028학년도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대학을 여기서 찍으시면 모든 대학의 전형 계획안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2027학년도랑 비교하실 수도 있어요. 2027학년도 클릭하면 2027학년도로 딱 돼 있습니다. 혹시 3년치를 나는 보고 싶다. 입시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 3년치를 보고 싶다. 그러면 2026학년도 아이고 2026학년도를 또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모아놨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될 거예요. 아니면 관심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9등급하고 5등급을 이렇게 치환하는 거는 아까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좀 더 궁극적으로 닥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발표 입결은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PD님은 입결하세요? PD님도 익숙하지 않죠, 입결이. 입학 결과. 그러니까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학 결과는 9등급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7학년도 입결이 나올 거잖아요. 입학 결과가 나올 텐데 27학년도 입학 결과는 9등급 체계로 나올 거고 28학년도인 우리 애는 5등급으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9등급과 5등급 사이에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내야만 뭐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지 이해되셨어요? 29학년도, 지금 1학년들 29학년도는 28학년도가 5등급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28학년도는 27학년도의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의 문제가 좀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졸업생의 문제가 아니라 재학생의 문제인 거죠. 듣고 계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네. 듣고 계시는 분들 이해되시면 뭔지 알겠다라고 한 번만 해보세요. 네,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등급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5등급 애들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이게 경기교육청하고 부산교육청이 발표해 준 게 있어요. 저기 1-12 저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1-1은 1학년 1학기만 갖고 했을 때 1-1, 2 이거는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를 모두 했을 때 요 기준을 말합니다. 네, 1학년 1학기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자, 부산교육청 거를 잠깐 보시면 5등급 기준으로 평균 1.0등급.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1등급인 거예요. 5등급 기준으로. 모든 과목이 5등급 기준 그러니까 5등급 기준으로 모든 과목이 1등급인 애가 있는데 얘가 학교 안에서 또는 그 부산교육청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 안에서의 위치를 하나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뭐 상위 0.5%다. 그러면 9등급 아이들 중에 상위 0.5%에 해당하는 애들은 평균 등급이 얼마였냐라고 했더니 1.64더라 이거예요. 그럼 평균 2등급, 그러니까 모든 등급이 2등급인 애들 있죠. 그 2등급인 애들을 이렇게 쭉 뽑아왔더니 그 2등급인 애가 뭐 8% 정도 되더라, 상위. 그 상위 8%를 9등급 애들에서 찾았더니 걔가 3.44등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의 입결이 3.4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2등급이거나 2등급보다 조금 앞에 있어야만 그러니까 뭐 1.98 뭐 이 정도 돼야만 1.98이 1.97 정도 돼야만 이게 서로 연결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걸 부산시 교육청도 발표를 했고 경기도 교육청도 발표를 해준 거예요.
그 2등급 숫자를 보면 저긴 3.24라고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3.24라고 돼 있고 여긴 3.44라고 돼 있으니까 조금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이거를 2학기까지 1학년 2학기까지 해보니까 이게 1.64에서 1.45가 됐고 저쪽에는 1.55에서 1.39가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올 1등급 그러니까 1.0을 받는 게 더 어렵더라. 어려워지더라. 이 학기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전부 다 1등급인 아이는 그 9등급 체계로 해서 치환했을 때는 1.64 정도가 돼 보이는데 오히려 1학기, 2학기를 다 합쳐가지고 학기 수가 두 학기로 느니까 1.45가 되고 저쪽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1.56에서 1.39가 됐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5등급 체계여도 학기가 추가되면서 학기 수가 늘면 평균 1등급 받는 거, 그러니까 올 1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막 계속 쉬워지지는 않더라. 이게 조금씩 더 어려워지더라. 이게 만약에 5학기로 확대가 되면, 그쵸? 5학기로 확대가 되면 이 5학기로 확대된 이 숫자가 더 위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등급이 다 1학기만 기준으로 했을 때랑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다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다 조금씩은 어쨌거나 다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평균 등급을 그렇게 모든 과목을 그렇게 등급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조금씩 더 어려워지더라. 학기가 추가되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표를 갖고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럼 몇 등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내년 정도에 가야 조금 더 정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궁금하니까 우리가 보는 거긴 한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등급을 더 올려야 된다거나 등급을 이제 그만 올려도 되겠다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등급은 계속 일단은 올려놓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요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또 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 요소나 특성에 따른 전형의 정리, 즉 서류형이나 면접형, 그러니까 이름을 서류형이라고 딱 박아놓고 면접형이라고 딱 박아놓고 이렇게 박아놓는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류형이나 면접형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전형 하나를 빼버리는, 폐지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 전형 명칭을 그래서 조금 바꾸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형 명칭을 바꾸는 거는 새로운 전형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새로운 전형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전형이었었는데 그 전형이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경향성이나 이런 걸 파악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게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종합 전형도 파일이 의치, 약, 주요대 이렇게 4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도 4개 파일이 있을 겁니다. 4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2개 대학만 예를 들어드리면 연대 같은 경우에 원래는 활동 우수형, 국제인재 그리고 국제형이라는 종합 전형이 있었어요. 네. 저 옮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 활동 우수형하고 국제인재하고 국제형 이렇게 세 종류의 전형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국제형 안에 국내고랑 해외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국제형은 이제 언더우드 학부 안에 있는 뭐 하스라든지 뭐 이런 이 대학들 뽑는 건데 이런 모집단을 뽑는 건데 이게 국제형의 국내고 전형의 모집단이 그때 뽑던 모집단이들이 종합인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합인재형 안으로. 그리고 활동 우수형에서 뽑던 인원을 이제 종합인재형에서 뽑고 국제인재로 뽑던 인원을 다시 종합인재형으로 뽑아요. 근데 그 일부 모집 단위는 탐구인재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 전형, 탐구인재형의 일반 전형이 있고 저 밑에 있는 국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인재형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집 단위는 종합인재형도 뽑고 탐구인재형도 뽑는 거예요. 근데 종합인재형이랑 탐구인재형이 일반이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애를 뽑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활동 우수형을 보고 딱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종합인재니까 이 친구는 글자 그대로 그 두루뭉술하게 다 잘하는 친구잖아요. 탐구형 인재는 탐구력이 뛰어나다는 게 어떤 한 특정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 줄 알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이 있고 해외고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국제가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혁명의 대박은 중대죠. 예. 중대가 전혁명의 대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기존에 융합형 인재, 그다음 탐구형 인재, 성장형 인재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바꿔주세요. 이쪽으로 모두의 학종, 탐구하는 학종, 최저 있는 학종. 최저 있는 학종이어서 면접은 없지만 최저가 있죠. 여기 옆에. Meet Mia. She's building a fitness business, and I help her spot every opportunity to grow it. Here's one right now. Oh my god, I'm obsessed with your set. Thanks. Mia, she wants to buy it. Oh, duh. I'll handle it. This one, not so obvious. You made that look so easy. I need your routine. You'll get there. Sounds like a new client to me. Really? I wonder what our fitness goals are. On it. With my help, Mia caught every opportunity to grow her business. 카메라, 조명, 스튜디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AI 툴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이제 아틀리스트 AI가 상상만 했던 장면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사진 한 장만 있어도 배경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늘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확장된 이미지를 살아 움직이는 고퀄리티 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죠. 여기에 AI 성우와 음악까지 더하면 그쵸? 예, 그러니까 성장의 인재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최저 있는 학종이니까 얘네 둘은 최저가 없어. 학종인데 최저가 없어. 근데 얘는 최저가 있어. 직관적이죠. 근데 모두의 학종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있는 학종이야. 종합인재형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있는. 근데 이거는 탐구하는 학종이야. 그러니까 탐구력이 뛰어난 학종이야. 그래서 얘네 둘은 면접을 모두 봐. 근데 면접이 2017학년도는 30%인데 2018학년도는 40%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나타나는 특징이다. 예, 그래서 이 학종이 이런 식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이게 대학이 시도했던 거는 의도했던 거는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더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도 작년부터 27학년도부터 면접형하고 서류형을 분리해놓고 그 안에 이제 전형들을 이렇게 놓는 것처럼 이런 식의 분류들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예. 너무 뭐가 많나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굉장히 큰 폭의 변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선명해진 것들이 좀 있다. 근데 평가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공동체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게 설명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체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님 같은 경우 요 자료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PT가 아니라 요 자료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거고 자, 수능위주 전형인데요. 수능위주 전형은 학생부 반영대학이 확대가 됐습니다. 학생부 반영대학이 확대가 됐는데 이걸 학생부 반영대학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를 무조건 어떡하지? 그러면 수능만 좋아서는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 정량 평가를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또는 교과 정성 평가나 그 학종의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종합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다운로드 창에 가면은 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설문조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설문조사 링크가 대화창에 열릴 거거든요. 대화창에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다시 보기 하실 때 그 창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운로드 창에 이 댓글 창에 고정돼 있는 댓글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라이브 끝나고 나면은 아마 올리실 텐데요. 연구소에서. 그래서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설문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드릴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은 저희 라이브 끝나고 나면 링크 올라갈 거고 링크 올라가고 나면은 거기 링크에 가셔가지고 설문에 응해주시면 이 두 개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다운로드는 저기서 아까 그 양식은 PDF 파일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정량평가 그것이 이제 출결이든 교과든 정량평가가 추가되는 대학은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수능학생부형 그러니까 경희대는 전형이 2개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만 들어가는 대학도 있고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수능학생부형도 있습니다. 고대도 2개죠. 고대도 2개. 고대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교과 우수. 그다음에 서강대도 2개가 있죠. 2개가 있어서 지역균형이 신설이 돼서 그 지역균형에 교과 정량평가가 들어갑니다. 서울시립대는 모든 전형에 들어가는 거고요. 중앙대는 전형이 2개인데 수능 8, 9랑 수능 6, 7이랑 역시 직관적이죠. 수능 8, 9는 수능이 89%. 그래서 그 정량평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출결인데 그게 11%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나오겠지만 수능 6, 7이라는 거는 수능이 67%, 서류평가가 33%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홍익대도 이제 교과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대학은 어디냐? 정성평가 들어가는 대학은 10개 정도 됩니다. 25개 대학 중에서 10개 정도 되는데 건국대는 다군만 해당하고요. 건국대는 다군만 해당하고 단국대 그리고 동국대는 원래 27학년도에 다군만 해당했는데 그거를 이제 간하군으로 전부 다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는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근데 서울대 직윤이 이제 정시 직윤이 폐지가 되죠. 그래서 일반만 남으면서 정성평가가 들어가고 세종대도 이제 2개 전형인데 그 중에서 융합형에 정성평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숙명여대는 가군만 들어갑니다. 나군하고 다군도 있어요. 숙명여대가. 뭐 나군하고 다군도 있어서 숙명여대 약대가 나군이죠. 근데 이제 거기는 수능 100이고 여기에 있는 가군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가 들어간다. 연세대는 작년까지는 저쪽에 있었어요. 27학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까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27학년도까지는 저 끝에 정량평가에 해당하고요. 28학년도부터는 정성평가로 옮겨갑니다. 그 이화여대도 정성평가가 들어가고 중앙대는 아까 저기 수능 8, 9 말고 수능 6, 7은 정성평가가 들어간다. 그리고 한양대는 27학년도, 26학년도 모두 학생부 종합평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학별로 교과 반영 과목 수라든지 등급별 점수 차라든지 그리고 출결을 반영하는지 교과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평가인지 아니면 교과 정성평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정량평가하는 대학들 있죠. 저기 정량평가하는 대학들이 약간 불안함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량평가하는 대학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정량평가하는 대학들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출결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출결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개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출결이 뭐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교과의 전 과목이 들어갑니다. 근데 고려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 일반 전형으로 졸업생은 지원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한데 교과 전형은 전교과 전 과목인데 반해서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전교과 전 과목인데 반해서 서강대 수능의 지역균형 전형은 전 교과 중에서 상위 12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심지어 평균 등급을 이렇게 구간으로 해가지고 1.0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50점 2.0부터 3.0까지의 구간은 49.5 그래서 0.5점이 차이가 나도록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기가 조금 어렵죠. 또 뭐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도 수능학생부형에서 경희대는 이제 계열별로 반영 교과가 있는데 그 계열별 반영 교과의 상위 18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가 미리 발표했었던 적이 있었죠. 성취도와 그 석차 등급과 성취도 중에서 우수한 것을 반영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18개 과목으로 과목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뭐 반영 교과가 있고 과목이 있고 이런 게 또 낯서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교과는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걸 말하고요. 과목은 그래서 뭐 대수, 수학 교과 안에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투, 기하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해서 상위 12개 과목, 뭐 반영 교과를 대상으로 해서 18개 과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교과 정량 평가의 크기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서강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목수 줄기 때문에 크다고 보기가 어렵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출결이 들어가는 거니까 교과가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울시립대는 이제 전 교과 전 과목 반영인데 구체적으로 방식이 이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홍익대는 계열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한다. 근데 9등급을 아이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지는 모집 요강에서 밝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시의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보다는 좀 졸업생의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다 졸업생을 받는데 이제 고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재학생만 받는 전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대학들은 다른 전형이 있으니까 다른 전형이 또 있으니까 저런 형태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막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거를 좀 보여드립니다. 이거 보시고 또 불안해지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위주 전형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저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통합사야 통합과학을 필수 응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7학년도까지는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보잖아요. 근데 통사 통과를 다 보잖아요. 그냥 지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가 되게 저는 관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열별로 얘네를 이렇게 좀 다르게, 그러니까 뭐 통사를 좀 많이 반영하고 어떤 데는 통사를 좀 많이 반영하고 어떤 데는 통과를 좀 많이 반영하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통사 통과를 그냥 한 과목으로 쳐가지고 그냥 퉁 쳐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할까? 이런 게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통사 통과를 애들이 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내가 선택한 거를 하고 뭐 그걸 변환 표현 점수를 쓰고 막 그러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2개를 딱 동시에 보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학교 인문계열로 올 때는 뭐 통사를 더 많이 반영할 거야. 뭐 아니면 우리 학교 자연계열로 올 때는 통과를 더 많이 반영할 거야. 이런 식의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이거 2개를 합쳐서 그냥 할지 이 부분들이 좀 궁금을 했어요. 좀 궁금했는데 마누스의 방향만 던졌습니다. 구조는 잡히고 리서치는 들어갑니다. 몇 분 만에 한 장만 고치거나 전체를 한 번에 바꾸거나 무료로 시작하세요. 챗GPT, 미드저니, 나노바나나, 구글 AI 스튜디오, 피그마 등등 디자인할 때마다 계속 툴을 바꿔 쓰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걸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젠스파크인데요. 젠스파크에는 챗GPT, 나노바나나 프로, 클로드, 그로까지 이 모든 AI가 다 들어있어요. AI 이미지 기능도 있는데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으시고 해당 AI 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노바나나 프로를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니면 또 뭐 그냥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던 학교가 계속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산점을 유지를 할까, 가산점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중대 아까 8구, 중대 8구니까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인 건 똑같지만 수능이 좀 거의 수능 100%에 해당하는 전형인 거잖아요. 근데 보면 맨 위에 꼭대기는 15, 15지만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대로 25, 10 그리고 여기는 10, 10이지만 25 그 다음에 5, 15, 10, 20, 15, 15, 10, 15, 10, 10, 15 이런 식으로 이게 차등 적용 이런 걸 차등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차등 적용하는데 여기는 양쪽이 같은 것일 뿐이죠. 양쪽이 같은 것일 뿐이에요. 차등 적용을 이런 경우는 2개가 차등 적용된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는 차등 적용이라고 봤고 여기에 비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탐, 과탐을 그냥 통사, 통과를 그냥 반영하는 거 그냥 반영하는 거는 그러니까 2개를 그냥 합쳐가지고 반영한다. 그러면
이게 동일 비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등 비율이 아니고 동일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이제 나눠 본 거예요. 차등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 차등 비율을 하는데 이 좀 전처럼 여기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근데 차등 비율을 하긴 하는데 통사 통과를 하나는 많이 반영하고 하나는 적게 반영하는데 우수한 순서대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을 거고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너무 막 복잡하기 때문에 25개 대학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단 말이에요. 25개 대학으로 딱 봤더니 차등 비율하는 대학이 많죠. 차등 비율로 적용하는 대학. 그러니까 사탐, 과탐을 그러니까 통사 통과를 몇 %씩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를 미리 정해놨는데 그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이게 계열별로 달라지는 그렇게 차등 비율로 하는 그런 대학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개 대학 중에서 11개 정도가 됩니다. 11개 정도가 되는데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는 2개를 반영을 하는데 그 차등 비율로 적용을 하는데 뭐 20%, 10%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그거를 사회탐 통합사회를 20%, 통합과학을 10%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우수한 거를 20%, 1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대학은 공통적으로 다군에서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두 대학 모두. 그리고 고려대, 서강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인하대, 한양대 등은 별 말이 없어요. 전형계간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그냥 동일 비율이라고 해놨어요. 두 개를 그냥 합쳐서 반영을 한다. 그래서 동일 비율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숙명여대, 한국외대는 모두 상위 한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되셨죠? 에리카는 아무 말도 없는데 그냥 추후 발표라고 해놨더라고요. 추후 발표라고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가천대는 이렇게 이 5개 영역, 그러니까 국수 영탐이 아니고요. 국수 영 통사 통과 이렇게 5개 중에서 우수한 거 3개를 뽑거나 우수한 거 4개를 뽑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수한 선거를 뽑는 거에 통사 통과를 별도 과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 그래서 관심대학의 전형계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들으시는 거에서 요런 포인트로 요런 지점을 갖고 관심대학의 전형계간을 좀 뜯어서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활용 지표 즉 점수를 이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대학 내에서도 그런 차이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상위 한 과목은 2과목 중에 한 과목만 보는 거고요. 차등 비율 우수라는 건 2과목을 반영하는데 둘 중에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거 하나 이렇게 2개가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과목 반영이고 여기 저 차등 비율 우수라는 거는 2과목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대학 안에서 뭐 표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100분위 반영하는 전형,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 대학들은 통사나 통과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다른 대학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은 통사와 통과를 모두 반영을 하는 거예요. 모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통사 통과의 일정 부분 그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문제는 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 그거 딴 데 유튜브에서 다 설명하는 거야. 너만 설명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오늘도 또 그분이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참 간단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참 어렵게 설명하시네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속 계시거든요, 제 영상에. 그분이 오늘도 오셔서 또 남겨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제가 오늘도 좀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했네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다양해진 것들 중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 많은 것들에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전형의 방법의 시대잖아요. 그 다양한 전형의 방법의 시대에서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과 함께 또 반대로 말하면 특정한 전형 요소의 강점이 있으면 그거를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전형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거는 누구나 다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그 특정한 어떤 것들이 좀 강하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능도 잘해야 되고 교과 성적도 좋아야 돼. 근데 나는 교과 성적이 좋지 않아. 그럼 수능을 더 잘해가지고 수능 100전형에 가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모두 다 챙겨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되고 이게 우왕좌왕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되는 그 부분들이 핵심이 되는 것보다도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물론 다른 아이들, 내가 어떤 아이들과 경쟁할까라는 그런 상대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형을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그 전형을 결정할 게 아니고 그럼 너 이런 걸 왜 마련했어? 오늘 같은 시간을 왜 마련했어? 아니 그걸 궁금하잖아. 근데 궁금한데 실체를 잘 모르면 불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실체가 이런 거니까 요걸 위해서 나는 요거부터 하겠다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나는 어느 전형으로 보다는 나의 지금 과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2부를 들으면 2부를 들으시면 탐구를 한다는 게 어떤 건가? 어떤 식의 탐구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가? 그럼 나는 지금 저 탐구 과정 중에서 어느 단계가 부족한가? 그럼 그 단계를 할 수 있는 활동을 2학년 2학기 때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지금 나의 과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2부를 들어야겠죠? 2부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과제가 어떤 거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그럼 국어가 내가 지금 내신은 안 좋은데 수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능에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은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는 전형을 결정하기 전에 재료를 만드는 시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전형에 그걸 결정하기 전에 재료를 만드는 시간이 지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전형 요소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 요소가 지금 굉장히 다양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등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취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취도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과 정성평가나 학생부 종합평가가 어떠한 그 탐구력의 중요한 핵심 부분인가. 그래서 그거를 그 2부에서 이제 다룰 거란 말이죠. 되셨죠?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고, 지금 이제 학부모밴드, 이투스 학부모밴드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투스 학부모밴드에 계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지금 끝나고 Imagine being able to build an app with your name on it, just by thinking about it. Meet Base 44, a complete AI creation platform. Describe what you want, and watch it take shape. You can plan, customize, and expand in any direction. From tools built for one
to platforms ready for many. From passion projects to enterprise-grade systems, everything is built in and ready to launch. It's a new world of creation, where you can go as far as your imagination takes you. Can you imagine it? Let's make your dream a reality right now. 첫인상은 기존에 썼던 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고 정확한 툴이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몬데이닷컴 운영 이후에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서 제품 개발량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제품이 단종될 때까지 그런 관리하는 툴 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다가 직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몬데이닷컴 좀 적합하다. 먼데이닷컴의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서 매핑하는 시간, 데이터 작업 시간 합쳐서 90%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제품 개발부터 이제 생산, 디자인, 물류까지 이제 협업을 하는 포인트들에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 누락을 막을 수 있었고, 자동화를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 이슈 상황들을 서로 간 체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9시 반에 지금 바로 공개는 될 거예요. 바로 공개는 될 텐데 9시 반에 한 45분, 센터님 45분 정도 되죠? 네, 45분. 45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네, 45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도 그때 볼게요. 아까 우리 김영주 센터장이 저한테 괜찮냐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막 제가 막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못 봤는데 저도 같이 볼게요. 저도 같이 9시 반에 이렇게 9시 반 땡 하면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다 열려 있지만. 그리고 설문조사 창은 지금 올리시나요? 연구소. 네. 유튜브 주소 지금 올라왔고요. 저 유튜브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저 유튜브 주소로 접속하시면 되고, 설문조사 링크는 지금 올라올 겁니다. 지금 올라올 거니까 설문조사 링크 올라오면 설문조사 링크 접속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한테 굉장한 자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하지 않은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좀 실험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까지 해서 귀찮은데도 한번 받아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계시면 우리가 또 이런 양질의 자료를 또 만들어가지고 다음번에 또 해봐야지. 이런 거를 해보려는 의도입니다. 의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같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같이 들으시면 그래도 조금 힘이 좀 덜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고, 굉장히 양이 많고 어떻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좀 이제 길게 가면 안 되니까 1시간 안에 최대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70분 정도 했네요. 근데 이제 최대한 짧게 하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안개가 좀 걷히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되셨으면 좋겠고, 설문조사가 페이지가 안 된다고요? 센터님 한번 지금 채팅 올라온 거 한 번만 링크 한 번만 눌러봐 보시겠어요? 연결이 안 된다네요. 왜 안 될까? 링크가 안 열리네요. 지금 안 열린다고 하시네. 네, 저희가 이게 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주소를 줄이다가 조금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지금 올라온 거는 혹시 돼요? 어차피 구글 폼이니까 지금 올라온 거는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올라온 거, 네, 지금 올라온 거 됩니다. 지금 저거 고정해 주세요. 댓글 저걸로 고정해 주시고 지금 올라온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단축 주소 만들다가 이렇게 뭐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마지막 저 부분 마지막 주소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밤 9시에 오늘 라이브하고 2부를 들으신 다음에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학부모 이투스라고 학부모 밴드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투스 학부모 밴드에 오셔가지고 오늘 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뒤에 2부 있잖아요. 2부 내용이랑 들으시고 질문을 내일 중으로 남겨주세요. 내일 목요일까지 남겨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김용수 센터장님이랑 저랑 이때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히 하지 못한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충분히 하지 못한 얘기들을 9시에 금요일 밤 9시에 라이브로 다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오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도록 하죠.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Stand out in the job market with the new Google AI Professional Certificate. Master effective prompting and responsible AI use. Partner with AI to transform your research, communications, and more. Start automating your workflows to save time and streamline your tasks. Go hands-on with Google's most capable AI tools. Build smarter workflows, create AI-powered solutions, and become AI fluent in just 10 hours. Enroll today on Coursera. 자기야, 나 합격할 수 있게 같이 기도 좀 해주라. 아, 제발. 기도. 합격은 운이 아니야. 확률이야. 원티드로 합격의 가능성을 업. 합격은 원티드.
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현준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들 계셨는지요? 우리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2028 전형계획안이 나와가지고 2028 전형계획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작할 때 이게 제가 이렇게 소리가 안 좋네요. 소리 잘 나가죠? 네. 소리 잘 나가죠? 네. 말씀들 주세요. 네. 소리 잘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28학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28학년도와 관련된 대학들이 우리는 어떻게 뽑을 겁니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오늘 있었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별 전형계획안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대학에 가서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모니터로 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엄지라는 의미로 1번 한번 해봐 주시죠. 나 어느 대학 한번 찾아봐서 봤다. 요 대학 한번 궁금해가지고 요 대학 한번 찾아서 봤다. 예. 풀투스님도 계시고 레코도 0403님도 계시고 다 잘 될 거야 님도 이렇게 많으셔. 그러면 다들 해보셨겠네. 그쵸? 예. 그럼 오늘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이렇게 잘 와서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이신데 저 응원하려고 와 계신 분들 계세요? 3학년인데 저 응원하려고. 원래는 이제 응원이 아니라 뭐 습관처럼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런데 제가 그냥 응원 오셨다라고 제 마음대로 생각할게요. 예. 예. 응원 오신 걸로 그냥 이렇게 오셨지만 응원 오신 걸로 제가 기를 받아서 오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 풀투스님 본격 이 졸업생 맘이신데 전형계획안도 다운받아 보시고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전형계획안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가? 전형계획안이라는 건 이제 전형계획안이라는 거는 각 대학의 대입 전형 계획을 예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 계획안은. 그래서 대학 입학 전형 계획 각 대학이 신입생을 어떻게 뽑을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뽑을 거예요라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집 단위별, 모집 시기별, 그리고 전형별 모집 인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각 전형별로 지원 자격이나 세부 전형 방법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세부 전형 방법이라는 건 뭐 어떤 걸 말할까요? 세부 전형 방법. 세부 전형 방법은 어떤 걸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혹시 그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입금 들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0 한번 해봐 주실래요? 네, 처음 입금 듣는다. 이때까지 계속 3학년들 것만 해가지고 이거 내가 제대로 좀 듣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2학년들, 1학년들 거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와봤는데 너 잘 좀 해봐. 이런 의미로 0이라고 장미님, 여유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 저희는 제이손님 그 알아들었으면 이 투스밴드의 줄임말로 이해했다는 뜻으로 이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숫자로 5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글로 5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으면 이벤이라고 하거나 숫자로 2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새로운 걸 막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숫자로 5라고 하거나 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유진 님도 이제 들으시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입으로 되뇌이면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입으로 되뇌이면서 들으시는 게 우리 기존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입으로 자꾸 되뇌이시면서 하셔야 이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 걸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두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세부 전형 방법은 뭐 어떤 걸 말할까요? 세부 전형 방법. 세부 전형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전형 요소 활용 방법이라든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아니면 뭐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런 것들을 모두 세부 전형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대학의 전형 계획안이 이렇게 있잖아요. 각 대학의 전형 계획안들을 대기업에 이렇게 다 제출을 하거든요. 대기업 제출을 하면 이 각 대학의 전형 계획안을 취합해서 일괄 발표, 대기업에서 일괄 발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발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대기업이 생각하기에 28학년도는 대입 개편안 적용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선발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뭐 수시를 뭐 엄청 많이 뽑는다거나 또 아니면 뭐 정시를 엄청 많이 뽑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형이 막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선발 기조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큰 변화는 없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아까 미리 한번 봤다 1번 해주신 분들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든가요? 아니면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든가요? 아까 1이라고 해주신 분들 중에 혹시 여유되시는 분들은 채팅에 한번 남겨봐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미리 한번 보신 분들은 보시다 보니까 이거 좀 변화가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요 말에 비추죠. 비추.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인가?